네, 이번 시간 우리 교재 651페이지에 최저한세 명세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모두 이제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데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소득공제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됩니다. 자, 최저한세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필요경비 산입액, 소득공제를 이제 반영하기 전 소득세 과세 표준에 기본세율 적용하고 거기에 35%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 적용합니다. 자, 조세 감면의 배제 순위에서 회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서 그냥 배제하시면 됩니다. 회사 유불리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배제 세액의 처리 방법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당해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2월에서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2월 공제됩니다. 세액 공제액과 2월 된 미공제 세액이 중복적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그러니까 2월 분부터 먼저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거다.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세액공제의 2월 공제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0년 12월 31일 이전 공제 기간과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7년 10년 적용합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10년입니다. 근데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10년이고요. 그 밖에는 5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10년으로 일괄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일괄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부칙 규정이 두 개가 있는데, 부칙을 보시면 본 개정 규정은 2월 공제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법 시행일이 21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이후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공제 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5년에서 기본적인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죠. 그거는 20년도에 발생된 부분부터 10년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규정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법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구분 기준이죠. 5년, 7년, 10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 2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2월 공제 기간이 종료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부분이 우리가 그 부칙에서 적용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보면, 자, 공제 기간이 5년이다라고 했을 때 13년도에 발생된 거, 기본적으로 5년이면 18년도죠. 이미 18년도니까 공제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20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공제 기간이 종료됐죠. 그래서 2월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년 적용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15년도께 지금 애매해졌는데, 15년도 거는 자, 16, 17, 18, 19, 20년도까지가 딱 5년입니다. 그러면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 이미 5년이 종료돼 버렸죠.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16년도부터 발생된 게, 자, 16년도가 2020년도는 4년 차입니다. 21년도에 들어서 5년 차, 아직 공제 기간이 남아있죠. 남아있다 보니 이때부터 그냥 연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기간 10년간 적용이 된다. 종전 2월 공제 기간이 미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년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2월 공제 지금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21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부칙 해석상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신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결손금이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미래로 15년 동안 2월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한해서
소급해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이 있다라는 건데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결손금이 있어야 되고요. 직전기에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결정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전년도에 세금 낸 게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해과세기간 및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과세기간 소득세 신고 시에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무조건 2월 공제로 돌아가 버립니다. 신고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급공제 대상 연도를 보면 원칙은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만 소득만 적용해 줍니다. 직전이니까 결국에는 2020년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21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년도만 의미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직전전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도로 따지면 2019년도와 2020년도 이 두 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 해줍니다. 소급해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자, 소득세법상 소급공제 금액은 직전과세 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한 후의 산출세액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환급해 주겠는데 사업장별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 이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납부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납부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납부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납부할 예정인 금액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납부하여야 할 금액, 한 금액과 할 예정인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전전, 그러니까 2020년도와 2019년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하고 두 번째 산출세액하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소급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세율 적용한 겁니다. 세율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결손금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해서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전환 시에 폐업한 개인 사업자도 적용이 되느냐?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신설 사업장의 결손금을 폐업한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 추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에 중소기업 여부가 되겠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올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한다라고 했을 때 올해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직전연도, 직전전연도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건 안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가 중소기업이면 직전연도나 직전전연도가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가 비중소기업이면 직전 연도가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공제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할 결손 금액 계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기에 발생된 결손금하고 소급 공제 결손금 최고액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세율 분의 공제 감면세액, 우리가 공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요거는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세액하고는 틀리게 되겠죠. 그죠? 이 공제 감면세액이 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소급 공제한 후에 산출세액이 공제 감면세액이 되도록 계산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례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65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백두무역상사의 종합소득세 결정 시에 반영된 자료를 통해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제가 자료를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저한세 때문에 전부 다 공제되는 걸로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제되는 세액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력단절 여성을 제가 공제 안 하는 걸로 처리를 해놨네요. 전체 다 공제하는 걸로 반영을 했고, 자, 이 내용을 저장한 다음에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8번째 탭으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계산에서 우리 세액공제 쪽에 가서 F7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세액공제 조정 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반영하신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합니다. 자, 저장하고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3,177만 2,820원이 부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이 취소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저한세로 취소돼야 됩니다. 그러면 3,177만 2,820원에 대한 부분을 자, 선택에 따라서 취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숫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 가서 취소를 합니다. 단기 공제 쪽에 가서 취소할 때 연구인력 개발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손을 대면 안 되겠고, 고용정대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사후관리 있고요. 중소기업은 농특세 비과세 되는 부분이고요. 성실신고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올해 공제 안 받으면 올해 공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경력단절 여성도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배제를 하시면 됩니다. 농특세 과세되고 사후관리 있는 부분, 고용정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에서 그냥 전체를 부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177만 2,820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3,177만 2,820원이 2월 된다라는 거죠. 2월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신청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작성해서 반영하시고 우리 다시 과표 및 세액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자, 종합소득 신고서로 가서 8번 탭에 있는 F7 세액공제 쪽에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이거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우리 고용정대 관련되는 부분 120만 원 정도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해서 세액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최저한세 계산을 해보게 되면 최저한세 부분 계산하게 되면 불러와서 정확하게 반영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마지막 차감세액이 있죠. 1,585만 560원입니다. 자, 이 부분만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에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법인세하고 조금 다르게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이 다른 세액까지 같이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계산을 한 대로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654페이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6페이지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농특세 관련해서는 이걸 누락하시면 안 되는데요. 누락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6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보시면 개인조정에서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보시면 농특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2번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 감면 세액 합계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더라도 우리 법인과 달리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나하나 고용증대 있으면 반영하시고요. 그러니까 농특세 과세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54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540만 원 반영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증대도 120만 원 정도 적용받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등록을 하셔갖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신 후에 우리 또다시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계산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쪽에 보시면 농특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란에 커스를 두고 F12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에서 불러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확인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32번에 보시면 기납부세액이라고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우리 고용증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징되면서 농특세가 환급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반영하는 걸로 제가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교재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660페이지에 결손금 소급 공제와 관련되는 사례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회사 코드가 변경이 되어 있네요. 1106번입니다. 자, 회사 코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106번에 있는 우리 결손금 소급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 공제 관련해서 우리 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결손이 났다라는 거죠. 1억 7,950만 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결손이 났는데 두 번째 탭으로 이동하니까 근로소득하고 합쳐져서 1억 3,700만 원이 결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1억 3,700만 원 결손 났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직전 연도급만 할 건지 아니면 직전전 연도까지 할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직전 연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전체 삭제하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과세 연도하고 반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F12 우리 결손금 관련되는 부분이죠. 106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사업자 정보 확인이 됐고요. 사업장별 결손금이 아까 1억 3,700이었죠. 1억 3,700만 원 확인했습니다. 자, 소급 공제 받을 사업장 결손금 요건 나중에 계산하시면 되겠고 종합소득금액 입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이고요.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하고 난 뒤에 과세표준 1억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세액은 2,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만 원이고요. 결정세액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세액공제 감면이 500만 원 있고 결정세액은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억 3,700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소급공제 받고자 하는 부분은 얼마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를 소급공제 받을 거냐 하는 건데, 자, 과세표준 1억 원 중에 소급공제 신청해서 산출세액이 1,510만 원이 아니고요. 세액공제 감면세액인 5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도록 하는 과표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표는 15% 구간입니다. 우리 교재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결국에 4,053만 3,333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급 공제할 결손금은 얼마를 공제하시면 되냐면 5,946만 6,667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 7원을 공제를 하고 사업장별 소득금액, 직전연도 사업장별 소득금액 1억 2천이죠. 1억 2천 입력하게 되면 1,510만 원을 전액 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단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억 3,700을 전액 다 소급공제 신청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2천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1억 원을 한번 신청을 해보죠.
자, 1억 원을 제가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억 원을 신청을 하게 돼도 1,510만 원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정확하게 찾아서 5,946만 6,667원을 신청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금액을 환급받고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금액은 2월 공제에 들어가면 됩니다. 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2월 결손금 공제란에다가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소득공제 신청하고 잔액 부분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놔야 내년도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월 결손금 공제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